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SNS에 들어갑니다. 피드를 열면 홍수처럼 또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있죠. 누군가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구하기 위해 오픈런을 했다고 하고 파격적 식감의 상하이 버터떡 리뷰가 쏟아집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저속노화가 정답이라며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광고하고 제철 봄동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봄동철이 끝나서 이제는 또 미나리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 샤브샤브가 다시 유행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유행과 거리가 먼 아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마라탕이 유행할 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마라탕은 입에 대지 않겠다. 요화정이 유행할 때는 1요화정 가격은 2국밥이라고 말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가성비를 요하며 음식을 판단하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허니버터칩이 나왔다는 소식에 동네를 서너 바퀴 뛰어다녔습니다. 온 편의점에 들어가며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결국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승리감. 구하자마자 SNS에 자랑하며 한 입 먹었을 때의 만족감. 그런데 막상 한 입 먹고 나니 내가 정말 이게 먹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남들이 다 먹는 걸 나만 놓치기 싫었던 걸까? SNS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사서 먹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허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끊임없이 존재하는데 과열된 것으로 생각나는 유행은 포켓몬빵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커 하나 얻겠다고 편의점 물류차를 자경단처럼 따라가며 포위하는 그 모습들에서 세상에 열정적인 사람이 정말 많구나, 참으로 대단하도다라는 생각이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그 빵에 집착했나 싶은데 친구들끼리 하는 "이거 아직 안 먹어봤어?" 라는 질문에 제대로 긁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맹물에 고기를 쳐넣고 뺀 맛이다. 전국적으로 이게 대체 왜 유행이지? 유행 따라가겠다고 이 맹물 맛을 15,000원 내고 먹는다? 너네 잘 사나 보다라고 했다가 맛도 모르는 역적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에 있는 평양냉면집을 언급하며 여긴 꼭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했죠. 살아온 세월 평생 북한에 가보지도 못한, 유년기에 먹어보지도 못한 평양냉면을 먹으며 역시 이 집이 잘한다며 평양냉면 맛집으로 대동여지도 제작을 할 기세인 사람들을 보며 그때 유행이 무섭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주제는 바로 이 유행입니다. 사실 유행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집단심리, 자본주의의 정교한 설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유행에 목을 매는지, 그게 정말 나쁜지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비슷한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놀리듯 말하는 M신사 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한 형태의 옷이 유행하면 다 똑같이 입습니다. 옷만 보면 친구인지 행인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검정 패딩에 전염된 거리가 아직도 전 생생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뿌리 깊은 집단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 속 생명체입니다.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집단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또래나 사회가 허용하는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와 체면을 신경 쓰며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무시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실제의 나보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을 더 중요시 느끼는 것이죠. 그게 유행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효과 실험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뻔히 보이는 정답을 두고도 다수가 오답을 말하면 75%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오답을 따라갑니다. 왜일까요? 집단에서 미움받기 싫은 마음과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른다는 불안감과 허영심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불안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모라고 부릅니다.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막역한 불안감에 대해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모여 유행에 강제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집단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유행에서 소외될 때 우리 뇌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유행을 안 따르는 건 뇌에게 실제로 아픈 일인 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자본은 지금 안 사면 소외된다는 은근한 협박을 트렌드로 포장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외의 통증을 잠재우기 위해 유행이라는 진통제를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유행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유행을 산업이 정교하게 설계한 상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희소성을 먹고 삽니다.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 욕망을 이용하죠. 이건 특별한 거야라며 트렌드를 재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걸 사게 되면 더 이상 특별함이 생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처음 유행을 주도하는 소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선점하고 구하기 힘든 것을 손에 넣음으로써 자신의 감각과 지위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은 차별화 욕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름이 멋져 보이는 순간 대중이 무섭게 달려든다는 점입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발동하며 너도 나도 유행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경험을 탐하고 인증해야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죠. 자본은 이 속도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행이 정점에 달해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상품의 상업적 가치는 수명을 다합니다. 더 이상 특별함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즉시 그 유행을 촌스러운 것으로 폐기하고 또 다른 유행을 가져옵니다. 닭강정, 카스테라, 탕후루와 같은 유행이 전국을 덮자마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두 쫀쿠, 버터떡이 튀어나오는 이유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유행 반감기를 추산한 결과 2020년 크로플은 163일, 2023년 탕후루는 54일, 2024년 두바이 초콜릿과 지난해 말 두 쫀쿠는 각각 13일과 17일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두 쫀쿠는 이제 뒤 쫀쿠가 되었고 버터떡은 나온 지 1주 만에 고전 찹쌀 도너츠에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서 유행한 것이 반나절 만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서울에서 오늘 아침 유행한 것들이 저녁에는 제주도에서 팔리고 있죠. 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유행이 덮어씌워지는 가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저는 이를 사회적 가속이라 부릅니다. 현대사회가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삶의 템포의 가속이라는 세 가지 바퀴로 굴러간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편지는 이메일이 대신하니 시간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바빠졌죠. 왜일까요? 이메일이 편지보다 10배 빠르다면 우리는 10배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절약된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으로 채워진 것이죠. 기술이 시간을 번 만큼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반응을 요구하며 삶의 템포를 미친듯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정답이 오늘 오답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가 경험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 현재라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 겁니다. 유행이 쓰레기가 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늦었다는 불안감에 쫓기는 것이지요. 기술의 가속이 정보의 양을 폭발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 변화의 가속이 일어나며 결국 우리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템포까지 미친 듯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약된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반응과 처리로 채워집니다. 남들과 같은 시점에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회적 심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 생각에 갇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 의해 등 떠밀리는 성과 주체가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새벽까지 릴스와 밈을 보고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하는 이 세태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코로나 시절 오마카세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구분할 스시가 스토리로 올라오는 것을 보며 아 나도 한번 올려야겠는데 체면이 상하니까 초밥 뷔페는 안 되겠고 스시 오마카세 함 드가자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스토리 여러 장.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 짧은 기록을 위해 저는 몇 주 전부터 예약 전쟁을 치르고 적지 않은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스시의 맛보다 더 달콤했던 건 나도 이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허영심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공허했습니다.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어야 하고 남들이 멋지다고 하니까 나도 그 장소에 서 있어야 하는 일종의 강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에 우리는 다시 위상을 세워줄 대상을 찾아 스크롤을 내립니다. 절약된 시간으로 여유를 즐기는 게 아니라 다음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바쁘게 검색하고 더 빠르게 소비해야만 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에 관한 소비들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비인 과소비, 효용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인 과시소비, 이른바 야발 비용이죠. 계획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결제하는 충동소비, 불안과 우울, 어떠한 욕구를 소비로 해결하려는 중독소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소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건의 본질보다 소비의 행위 자체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가 주는 쾌락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쾌락을 경험한 우리는 쾌락이 소멸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뇌는 더 강한 자극, 즉 더 비싼 과소비와 더 잦은 중독 소비를 요구하게 되죠. 자본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게끔 인식하도록 만들고 광고와 같은 매체들은 더 이상 제품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거나 소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은근히 압박하죠. 그렇게 생긴 대중들이 서로를 옵죄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깔아놓은 촘촘한 그물망 위에서 이제 유행은 권력이 되고 소외는 낙인이 됩니다. 이거 아직도 안 해봤어? 라는 무심한 질문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우월감을 챙기죠. 결국 자본이 던진 미끼를 문 대중들이 유행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몰아세우며 집단 밖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문화적 검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검열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남을 검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유행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라가기 벅차서가 아닌 남들과 같은 시점에 같은 속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굴레를 끊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유행이라는 파도에 몸을 던지는 대신 나에게 딱 맞는 가치에만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행의 어두운 면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나의 취향이 아닌 나의 불안을 먹고 자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본이 설계한 속도에 내 삶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행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내 주관이 마모되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통장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짧은 안도감뿐이죠.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알고리즘과 타인의 시선에 넘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유행의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그렇다고 유행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행은 본질적으로 공유된 즐거움이니까요. 동시대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줍니다. 유행은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놀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속 노화나 웰빙처럼 우리 삶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하죠. 결국 유행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유행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당장 유행하는 것을 일주일 뒤에 보세요. 마케팅의 거품은 그 사이에 터집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유행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촛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못 먹었어도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안 했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자신답게 행동하고 취향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이 미친 유행의 속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유행에 민감한가요? 아님 무심한가요? 어느 것도 좋고 나쁨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